안녕하세요, 북소용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쿨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먼저 강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동계라든지 한의중 강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쿨리는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 들어가신 교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기본서에는 이 쿨리 내용이 별로 없어. 예. 근데 요게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그 논문책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강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련 논문책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논문책에서 이제 핵심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쿨리 정의가 이제 나왔죠. 쿨리 정의. 예. 그래서 요 쿨리는 그 당시 그 임신매매나 경제적 채무, 자발적 의지 등을 통해 해외 나가는 노동자, 중국이나 인도인 육체 노동자들 많은데요. 자,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노예제도 폐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니까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하는 이 3대 업종에 그런 노동력의 어떤 수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노예가 그걸 대신했는데 그 노예가 이제 폐지되니까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을 찾다 보니까 그 중국이나 인도인의 값싼 그런 육체 노동자들을 이제 필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콜리가 이제 등장했던 배경, 이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요. 19세기 들어서 영국을 선두로 노예무역 폐지, 제도가 노예제도가 폐지가 진행되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미국조차도 남북전쟁 때 노예방령을 공포해서 노예제를 폐지했다.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되니까 이 노예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육체 노동자 수요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등장했는데 이 콜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인구가 많았던 이 중국, 인도 이런 데 이제 보면 저가로 일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중위 쿨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 나갈 때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노예 노동처럼 뭐냐면 좀 납치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이제 사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 이제 것을 보통 그 쿨린 무역이라고 해서 따로 개념화 시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쿨린 무역인데 쿨린 무역은 납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 형태로 노예무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근데 이제 쿨린 무역과 달리 이 쿨린 이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자발적 형태거나 그 다음에 뭐 자발적인 형태라도 나름대로 뭐 자발 반, 그 강제 반, 반강제성 그 채무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제 가는 그런 노예 개혁이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뭐냐면 뭐 자발적이든 어떻게든 가는 어쩌게 해갖고 채무에서 가든 간에 이렇게 가는 건 쿨리 이민 그 다음에 납치 같은 이제 형태로 간 것이 쿨리 무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강동에 갈렸던 노순강에 그 외국 총공 장정 12조 법률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다 관련된 사료가 이 사료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요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 출제 교수님이 쓴 논문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 또그 왜냐면 보충자료에 적어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충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다음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문제를 냈어.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냈어. 근데 이 노수광의 이제 외국충공 장정 12조 법률은 중앙정부에서 승인된 법률이 아니에요. 승인받고 한 게 아니라 요 지방에서 강동성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뭐냐면 법이다. 그래서 지금 식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 같은 연방법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주들로 이제 각종 법률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 같은 것들 뭐 그 정도의 이제 지위예요. 예. 그래서 이 법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날 강동성에는 이제 서양 열강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콜리들이 이주하는 것을 뭐냐면 허락을 해달라.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주하는 것은 앞에 쿨린 무역과 달리
좀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서양 열강들도 이제 시대의 분위기를 타가지고 포면적으로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쿨리가 노예처럼 이렇게 사고 파는 것들을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쿨리들이 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의지에 따라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쿨리 이주에서도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자발성을 띠는 것도 있지만 채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이런 요청도 있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소강의 외국 총공 장정에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자발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끌려가지고 이제 노예무역 형태로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잡아가지고 풀린 무역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거르기 위해서 그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예. 그래서 이주의 자발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걸 더 뭐냐면 그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성 규정을 강화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이제 또 얘의 행동을 보면서 얘가 자발적 갔는지 아니면 끌려갔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임신매매부터 승성을 막으려 했다. 나름대로 그 포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그 해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장치를 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이 법은 서양 열강의 쿠리 이주의 합법화 요구를 응하면서도 여기 보면 인신매매와 강제적 쿠리 무역은 금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 당시 노예 무역을 금지했던 영국은 이 법에 따라 쿨리 해외 이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후에는 북경조약에서 쿨리 이주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출제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여기 쿨리 이주의 일반화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쿨리 무역이 이제 일반화되는 걸 물은 게 아니라 그 줄친 거 쭉 보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포면적 계약서 찍고 이제 도장 찍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자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북경조약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도장 찍고 내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말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원해서 나가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경조약에 관련된 이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롭게 이제 나가는 거였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쿠린 무역을 쿠린 이주로 뭐냐면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쿠린 무역이다. 쿠린 노예다. 노예 무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에 있냐 북경 중불 베이징 조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기본서 내용만 달달 외우니까 실제 기본서 내용만 알지 요약문만 알지 요 조약 내용이 어떤지는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저한테 이것 때문에 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북경조약이 북경조약 쿨리이즈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강조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그 기본서 관련된 내용들만 다 얘기하고 있지 본인이 직접 요 관련된 조약을 구체적인 내용 찾지도 못해. 내가 직접 찾았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요 내용들 볼게요. 자, 여기 뭐 대청국 대항제는 그날 바로 그 성의 총독과 순무에게 유지를 내려 추앙하여 프랑스 소속의 각지 또는 해외 다른 곳에서 일하기 원하는 중국인이 있으면 모든 프랑스 백성과 계약을 근거로 허가해 준다. 단신이든 가족이든 함께 나가는 원하든 또는 통상 각국이 각각 프랑스 선거를 타는데 아무런 금지와 제재가 없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자발적으로 이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끌려갔는지 아니면 지가 지발로 이렇게 뚜벅뚜벅해서 들어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냐, 겉으로는 쿨리 이주를 이제 허용한다고 했지만 쿨리 무역을 종전에 쿨리를 추인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해석이 나오냐면, 자, 이때 이제 이 해석을 보면 그 밑에 이제 관련된 근대 조약 및 동아시아 영토 관련된 선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국인의 노동자 매매를 합법화시켰다는 말이 나와. 원래는 이제 이게 매매를 금지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실제로는 요런 게 뭐냐면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합법한 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승선을 제대로 자기가 원해서 승선했는지, 그런 거 아니면 끌려가서 승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앞에 있었던 외국 총공 장정 12조 법률은 요거는 이제 강동성 안에서만 지키는 범위지만 나름대로 요런 것들이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글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나의 예문 자체가 요거예요. 외국 초공 장정 12조 법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요걸.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베이징 조약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퀄리를 이주시키는 법이지만 자발성 여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냐 확인하는 여부가 들어가는 걸 이제 뭐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밀출된 내용에서 실질적인 원화는 여기에서 내용은 실질적인 거에 여기 방점을 둬야 돼요.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방점을 둬야 돼. 그래서 내용 볼 때 외국 총공 장정 규정된 내용이 이주자 해외 이주의 자발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의 절차적 과정이 적용된 조항을 묻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북경조약은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자, 북경조약은 포면적 원하기만 하면 이주가 가능했지만 실제로 원했는지의 동의 여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 총공 장정에서 승성 조건을 강화했지만 북경 승성 조약이 제일 없다는 거야.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지금 노예 그 노동하는 분들을 포면적으로 자기가 이제 원해서 계약서 찍고 하는 분도 많을 거야. 근데 실제로 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고문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계약서만 찍지 실제로는 자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노예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하지도 않은데. 예. 근데 애들이 원하지 않은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경찰은 그걸 확인하지 않고 포면적인 것만 보고 얘네들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냥 방치해두고 그런 식으로 하죠. 물론 이제 뒷돈 받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임신 매매로 이제 잡힌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강제로 해외 이주 가능하게 하여 강제 이주를 막으려는 원래 이 조약 이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뭘 했다? 클레임 무역을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레임 무역을. 그래가지고 클린 무역을 합법화시켰다. 이 내용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약을 평가하든 그런 거는 그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둘이 다 통째로 봐야 돼. 단순히 이제 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자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북경조약 체결 이외에도 임시매매적인 클린 무역을 근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북경조약은 다자조약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8개국이 있죠. 그때 이제 제2차 아픈 전쟁을 기기 위해서 이제 그 8개국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약 그 국가끼리 중국이 개별적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조약을 통칭해서 그냥 북경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조약 안에는 개별 조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북경조약 내용이 구성돼 있다. 근데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서로 간에 체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불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도 적용되고 뭐 영국에도 적용되고 뭐 이런 거 다 있다. 참고로 또 북경조약 전에 그 무슨 조약이죠? 탱진 조약이 있죠. 탱진 조약에도 쿠리 이주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쿠리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영국과 맺은 부속 조약, 탱진 조약 부속 조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쿠리라고 하지 않고 쿠리는 좀 비칭이고요. 실제 문서상 포기할 때는 하공이라고 했죠. 하공.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미국에서 1849년 근강 개발, 그다음 1864년 대륙 횡단 철도 건설 등으로 이제 중국인 쿠리들이 대거 등용했고, 그 1866년에 벌링게인 스타인이 그 뭐냐 단장으로 해서 그 체결된 벌링게인 조약이 있어요. 벌링게인 스타인은 미국인이지만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중국 사절단을 끌고 와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이 벌링게이는 이제 미국 대표가 아니라 중국 대표로서 이제 뭐냐면 참여해가지고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닝게이는 베이징 주재 미국 공사에 일하고 나서 귀국할 때 청조는 그를 이제 흠차 대신에 임명해서 구미 각국의 이제 청조 입장 이해를 구하게 됐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보면 우리나라 같이 헐버트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청국이 이제 뭐냐면 흠차 대신 임명할 정도 벌링게이는 친정파였고, 그가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대변해서 이제 흠차 대신으로 중국을 대변해서 미국과 맺은 조약이 벌링게이 조약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친척파였고 또 중국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시험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5조 내용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벌링게이 조약을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 웹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이트 가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냈어. 그래서 영문이었는데 요걸 이제 그 챗GPT 번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챗GPT는 영어 번역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99.9% 많아.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못하는데 어떤 이제 딱딱 떨어져 있는 그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표현의 정확성이 높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핵심적인 5조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오직 자유로운 의지의 입국만 허락하고 강제적 입국인 쿠리모에 등 부여했다.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죠. 벌링게이 좋은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조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이제 미 합중국과 중국 황제는 인간이 고향과 충성을 변경하는 권리를 본질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친근하게 인정하며 또한 서로의 국민 및 주제가 호기심, 무역, 영구적인 어떤 거주지의 목적으로 상호 이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한 걸 상호 인정한다. 그러므로 고위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정적 자발적 이주 이외에 어떤 이주 비난한다. 따라서 그 그들은 미국 시민이나 중국 국민이 서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주는 허용하는데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중국 국민들, 미국 국민들 다른 나라 가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저 중국 국민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 국민은 미국이나 다른 외국 또는 중국 국민이나 미국 시민을 중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데려가는 걸 황벌적 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을 그 강제로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반대한다. 이건 뭘 반대하는 거야? 클릭 무역을 반대하는 거야. 클릭 이주는 인정하는데 자발적 이주는 은 존중하지만 무역은 이제 반대한다는 거야. 노예 무역처럼 들어오는 거를. 자, 이걸 이제 또 뒤에 나오는 형벌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동의한다. 만약에 이걸 이제 강제 끌고 갈 때 처벌할 수 있는 그 법률을 중국에서 제정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야. 자,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내용, 그 외국 총공 장정 12조 법률이 이게 이제 뭐냐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법률이 이제 뭐냐면 원래는 강동성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이었는데 여기 벌링겐슈타인의 이 조약에서 이 조약이 추인받고 뭐냐면 전국화되는데 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북경무역을 주장하신 분은 요걸 이제 어디를 강조하냐면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쿨링 무역이 뭐냐 가능했던 거 쿨링이가 이제 이주가 가능했던 것을 어디 때냐? 요 북경조약 아니냐? 이게 이제 뭐냐면 확대된 걸 북경조약인데 여기에서 원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원하는 거, 실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원해서 갔는지 아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요 외국 총공장 28, 12조 법률은 콜리 이주뿐만 아니라 요것도 강조했는데 요 졸진 부분이 실제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보장해주고 이 법률을 전국화시켰던 그런 것들은 벌링게이 조약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들어가신 담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북경조약이 하도 떠들어 대니까 제가 좀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2점짜리 문제는 1점으로 이제 북경조약 쓰고, 그 엄밀히 북경조약에도 탱진조약도 써야 돼. 이것도 들어가 있거든. 탱진조약 부속조약에.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많으니까 요걸 1점 쓰고, 요 벌린 게 저기 2점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떻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 많냐면, 자기가 생각한 답을 이미 딱 정해놔. 어, 그냥 답정 너죠. 그래서 딱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지문과, 자기가 보고 싶은 근거, 자기가 보고 싶은 말들만 듣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 뭐냐면, 맞다고 우기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DC나 이런 데 가서 정치짓을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제 답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목소리 정치지하고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한다. 그러면 이 주장을 이제 뭐냐면 발췌를 해서 가져가지고 그냥 그 박제라고 하죠. 박제해 놓고 막 뒤에다 욕을 나오고 그래. 뭐 욕을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난성 글을 그냥 들어놓고 쓰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무슨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이 역사적 팩트를 뭐 다수결의 역사 팩터가 다수결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걸 팩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정치를 풀려고 하고 항상 지가 보고 싶은 그 문장과 지가 보고 싶은 근거와 문맥 다 생략하고 그 문맥 생략하고 이제 이런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이제 뭐냐면 뭐 교수나 학원 강사들 그런 말들 뭐 좀 다 맞는 것들 끌고 와가지고는 막 이게 맞다고 그래. 막상 그 자기 이론 그 나름대로 주장도 못해. 근데 이거는 잘못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예문을 본 다음에 그 뭐냐면 출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 의도 파악하고 의도에 맞춰서 뭐냐 근거를 찾고 해야죠. 의도는 어디에 찾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문과 발문 내용을 기납적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찾은 다음에 그 의도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야지 기납적으로 분석해야지 그런 식으로 연옥적으로 분석해갖고 답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답이 뭐냐면 자기끼리 그 맞게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가서 인명의 공간에서 담론이나 형성해서 정치적 풀고 그 다음에 일부 저기 이제 뭐냐면 뭐 그 학원 교수 강사들이라는 교수 의견을 끌어다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태도도 아니고 거기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이제 뭐냐면 그걸 일종 마녀사냥이라고 하죠.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인신 모독성 발언이나 처해들고 예.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이제 저도 한번 당해봐서 이제 좀 알게 되는데 그분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이제 뭐 여기 임용학부겠고 교사 생활을 한 지 거의 20년 넘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퇴직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벌링게이 스타일이든 북경조약이든 내가 보면 알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벌링게 그 뭐 북경조약 벌링게이 조약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남이 호의를 즐겨 그런 식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고, 물론 평상시에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적 생각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면 들어오지 마세요. 북소형 카페를. 그렇게 꼴 보기 싫으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싫다는데. 자, 하여튼, 이것만 보면 좀, 약간 피해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열받아 있어갖고, 예. 그래서 하여튼 있겠는데, 트라우마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강퇴를 시킬 거예요. 예.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본인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여론하고는 저하고는 제가 먹고 사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학원 강사들이야 뭐 자기들 여론 형성하면 압력으로 작용해갖고 이제 지 의견을 따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거 그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떠들든 말든 간에 그렇게 떠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 하는 거는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뭐냐면 한번 찬밥을 이제
그 콩팥을 먹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또,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전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위아더 운동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항의적을 기준으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강서신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강서신정 내용을 제가 이제 도중에 무술정정도 한 다음에 건너뛰었죠. 위아더 운동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강서신정 할게요. 여기.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제 빠꾸려 갖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317페이지 이제 펴보세요. 자, 신정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 정변후 개혁 조치가 실패가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하다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 사건을 통해 보수력의 서태후조차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신식 개혁 정치, 꼭 신정이라고 추진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강서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하던 사건으로 이제 서한으로 피신했던 서태후가 1901년 1월에 중앙과 지방의 고위 관료들에게 행정, 교육, 군제, 재정의 개혁 방안을 올리는 명령을 내면서 신정이 실시됐다. 그래서 요 강서신중에 신정을 실시하겠다고 한 이제 그 칙령 있죠. 칙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죠. 두 번 나왔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한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범법 상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강서신정 상유라고 하죠. 요거는 사사에 이제 또 있어요. 자, 본조의 여러 제도가 완비되었다 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처럼 어려우니, 그러니까 시국이 어렵다는 걸 위하단 운동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하단 운동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이 체제 가지고는 이게 뭐 개혁하지 않고는 도저히 서양세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만약 낡은 것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위태로움을 자처한 것이다. 자, 짐은 여기에 짐이라는 것은 이제 강서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강서제는 유폐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뒤에 있는 서태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짐이 이제 천하의 형세를 살펴볼 건데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부강을 이뤘습니다. 그 법은 서로 지탱하고 그들의 기술은 것은 나날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패단은 약한 글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물론 중국의 강상윤리와 같은 성향의 가르침은 우리의 근본이니 이는 망고불변의 진료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 중체소형적 입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더 나아가서 중체소형에서는 이제 뭐냐면 기술을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새로운 제도와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 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종전의 이제 양무운동에서 기술 중심 양무운동에서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바탕으로 한 것까지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범법 사유라고 하는 거는 법과 제도를 바뀌는. 근데 이거는 이미 범법자강 운동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서태후 일파들이 자신의 이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쳐낸 거잖아. 근데 다시 강서신정 때 예전에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자기 반대파들이 주장했던 범법파들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뭐 이제 쭉 나오죠. 조정의 정치, 백성의 생계, 현대식 학교, 과거 시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 개혁 조항을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구체적 내용을 상주해라, 보고해라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뭐 조정의 정치라고 나오긴 했지만 초창기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어, 서태후 정권들이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입헌 군주제. 근데 나중에 하도 이제 뭐냐면 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신사계층들이 이제 막 하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정치 개혁까지 하겠다. 그래서 의회 개설과 헌법 개설을 약속을 했죠. 예. 요건 뒤에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범법 상유 관련된 내용이 양호운동 관련돼서 한번 연결시켜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범법 그 강수 신정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사사 강의 더 자세히 돼 있으니까 사사 사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불과 2년 전에抗의 개혁안을 부정한 서태후가 인제는 앞장서서 강범위한 분야의 서구식 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에 응해 마련한 관리들의 개혁안을 실천에 이제 옮기게 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칸웨이 개혁에 유사했으나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나 여기는 입헌 군주제는 제했다. 처음에는 입헌 군주제를 이제 제했어요. 예.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제하고 나머지. 그래서 이때 입헌 군주제 하려면 헌법이 필요하고 의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게 추가된 거야.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 개혁의 방향이 뭐냐? 중앙 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권력들을 중앙으로 이제 다 집중시키는 그런 권한들 그 개혁을 했다. 그래서 강서신정 관련된 개혁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동계에서 이제 강서신정 관련된 배경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청조가 의아당 운동 후 열강의 무참하게 집합이자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은 서양의 군사를 실감하고 이에 외국의 장점을 취하고 중국의 단점을 고쳐서 부강을 깨하려는 때리는 개혁과 함께 신정을 선포했다. 신정의 추진자는 여기 이제 몇명 보면 원세계, 유곤일, 장지동 같은데 뭐 원세계는 이제 좀 차치하고도 유곤일, 장지동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양모운동을 이제 뭐냐면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양모운동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그냥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양모운동자 주장했던 사람들 기술 중심의 어떤 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생각을 하는데 뭐 유곤이나 장지동은 양모운동자긴 하지만 또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도 이제 뭐냐면 좀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걸 너무 내세울 경우에 반발이 크다 보니까 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고 해서 뭐 법만 그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법과 제도를 같이 받아들이자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 하여튼 이 양극화 관료들이 상당히 또 지방장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화당 운동 때 이 지방장관들이 이제 별도로 청나라의 어떤 뭐냐 명령을 거부하고 동남 후보조약을 맺고 그러잖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신정 관련된 내용, 개혁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의중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신동의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교육 부분의 개혁에서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신식교육제도 정비, 해외 유학 장려 같은 시책이 넣었다. 그래서 과거제 폐지와 신식학당 설립 과정에서는 기왕의 관료층이 과거제 출신이기 때문에 소극적 저항했었지만 결국에 사회 중간 계층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과거제 폐지를 통해서 예전에 팔고문 중심의 어떤 이제 지식 체계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학문 중심의 익힌 이제 새로운 지식층들이 형성돼 있죠. 요게 사회의 중간 계층은 이렇게 신식학당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그 지식 계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범법 자가운동도 그렇고 강사신정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종전의 한문학 중심의 어떤 이제 성리학 중심의 어떤 이제 팔고모 출신의 과거제 교육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서양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뭐냐면 교육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인층 중상층을 뭐냐면 양성시키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청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청적 성격이 강하고 결국에 이들의 주도에서 뭐냐면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서신정에서 눈여볼 게 과거제 폐지야. 범법자강 운동에서는 과거제가 폐지가 아니라 파지 개혁이죠. 개혁. 신학문은 이제 개최를 하려고 했잖아요. 팔공을 폐지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강서신정 범법자강 운동이 끝난 후에 이게 이제 그 폐지되었던 팔고문이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폐지된 거는 언제냐? 요 강서신정 때 폐지. 완전 폐지는. 그러니까 과거제 폐지와 함께 그 다음에 그 팔고문을 완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과거제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팔고문도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유학자 대신에 서구식 기술을 습득한 지식인, 신식군대 지휘관, 등 다양한 직종의 새로운 엘리트가 등장하는 계기만 했다. 참고로 예전에는
군인들이 그 당시 엘리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면 사회가 너무 이제 이렇게 짙어지고 좀 낙후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뭐냐면 이제 선진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등등에서 왜냐면 군대 시스템 자체가 되게 뭐냐면 그 나머지 그 당시에 이제 낙후된 시스템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상당히 이제 그 당시 엘리트 취급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자, 하여튼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과거의 페이지 상효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신정개혁 중에 이제 1300년 동안 이어졌던 과거제를 폐지하는 조서 내용이고, 자, 과거제도는 본래 인재를 선박하기 위함이었으나 근래 이어 그 폐단이 너무 극심하다. 그러니까 공헌한 문장이 실용적 학문을 가지고 있다. 공헌한 문장이 실용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구문 대신에 서양식 학문을 배우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식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확충한 것은 인재의 기르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있죠. 명령 병호과 1906년에 향시와 해시를 비롯한 모두 과거 시험을 즉각 중단한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쓰였던 모든 경비는 학교 설비 성립 비용을 이제 돌리는데 여기에 이때 학교 설립 비용은 신식 학교죠. 예. 그래서 각성의 총독과 수문은 감내의 학교를 속히 증설하고 학업을 마친 자들에게 과거급제제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라.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새로운 이제 그 부서를 만들었죠. 새로운 관리 선발을 속히 마련하고 해외 유학생들의 간직도의 길을 열어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신시각제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요 신시각제 덕분에, 뭐냐, 새로운 이제 엘리트이 등장했고, 두 번째로는, 예, 신시각제 덕분에 여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돼. 그래서 초등교육부터 사범학교 이르기까지 공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 그래서 소위 신여성이라고 하는 공교육의 수혜자들이 성장해 민국 시기의 사회적 발언권을 얻게 되는 것이 신정에 비롯됐다. 그래서 이 강서신정이 이제 그 영향이 뭐냐? 첫 번째가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 등장했고 여성이 교육의 수혜 여성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공의 진흥 정책도 신정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청조가 주안을 둔 건 병제개혁이다. 그래서 병제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에 있는 군대를 중앙으로 집권화 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신식 군대를 조직해 군사력을 이제 뭐냐 증강하고 그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의 총력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개혁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분권화 경향 속에서 약화되어 갔던 청조의 중앙 권력 강고히 하는 것이었고 군사 재정의 집권화, 중앙 집권에 있었다. 자, 요에 대해서 이제 신동계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쭉 넘어가면 신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기억 보면. 자, 여기 좀 구체적으로 좀 적혀 있는데 정치 군사적으로 앞에 북양 6개 사단을 창설했다. 신군은 이미 범법 자강 운동 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그걸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요걸 좀 더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뭐 6개 사단 있고 뭐 24개 사단 있는데 뭐 사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같지 않아요. 구체 숫자는. 자, 하여튼 이제 좀 체계화시켰다. 북양 그 사당을. 그래서 이제 북양 육교의 사단은 이제 신군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신군을 확충시켰다. 제도화시켰다. 그러니까 확충시키고 강화시켰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설로 북양군이 이끌었던 원세계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켜 북양군을 배경으로 막강한 원세계 군벌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것은 결국 청정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은 대부분 신선한 세금이나 종래 세금을 올리는 중세에서 충당했다. 자,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가연 접세도 전부는 물론이고 각종 상품 유통관계 임의를 징수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파산에 직면한 농민과 상인, 소공업자와 노동자의 수탈이 대상했다. 자, 이러다 보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반세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 반세 투쟁을 전개했던 때 앞장섰던 세력들은 지방 신사 그 신사 계층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방 신사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일반 농민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던 거야. 뭐 일종의 예증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과거제도 폐지와 신식학교 설립, 그리고 다수의 해외 유학생을 파견 후 정통적인 도시인 독서인 사대부 증가를 의식 구조가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계층이 만들어졌다. 그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근대적 시민계층으로서 봉건 청조에 타도하는 선봉으로 혁명운동을 기수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좀 넘어가서 그 외에 이제 뭐 내용들 이제 한의중에 있는 내용들 넘어가면 요 내용들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개혁의 의미, 영향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한계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신정 추진의 책임은 지방 관리에게 맡겨지고 대개 이제 장시동 같은 이런 한인 관료들 세력이죠. 그리고 개혁에 필요한 재원도 지방에서 마련하게 되므로 개혁의 성과는 지방의 열성과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개혁의 어떤 재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금이죠. 이금은 태평천국 운동 이후부터 계속 한인 관료 세력들의 주 자금원이었어요. 자, 게다가 청주의 집권한 의도와 달리 신정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오히려 이제 이것이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신정의 결과가 청주의 멸망을 가속시키는 혁명적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그래서 그 예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국내 신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을 접하면서 청주의 낙후성을 인식했다는 거. 특히 이제 외국 특히 일본 유학생 출신이 신식군대가 어, 일본 유학생 출신이 많은 신식군대가 청조타대 폭동을 참가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근대적 개혁을 당당한 민간 사단으로서 신정계 개설한 교육회나 상해, 농해, 사단이라는 것은 민간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결집된 신사층은 뒤로 갈수록 이제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에 대입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거는 이제 후에 이제 뭐 자위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결집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 달라, 뭐 의회를 만들어 달라.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청주는 안 만들려다가 하도 그러니까 충돌이 나죠. 그걸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것도 불만족스럽고 해서 더 빨리 만들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이제 빚게 되고 결국에는 청주의 이제 그런 철도 국유화 정책의 계기로 해서 터져 나왔던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사층은 원래는 이제 뭐 청나라를 뒤엎고 뭐 새로운 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점 청나라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생각을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혁명이 나니까 혁명군에 붙게 되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정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건지지 못해서 폭등들이 있었다. 농민폭등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신사층이 이제 입헌 추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정치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안에 있는 뭐 부조리나 부정부패는 좀 없애고 그 정도였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법자가 운동처럼 뭐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원래부터 이제 그건 배제시켜놨죠. 근데 이게 진행되면서 지방 신사층 중심으로 입헌 추진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입헌군주제나 헌법 제정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고요. 요거 이제 아까 그 강서신정 그 개혁 관련된 내용 할 때 이거에 약간 좀 부족해.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강서신정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이거든요. 예, 되게 많아. 아, 근데 이제 일단은 요 부분은 이제 군사, 교육, 재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아틀란타 중국사나 뭐 저도 그 강제 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해갖고 보고 더 추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다른 자료를 보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신동기하고 한의중 외에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갖고 제가 다른 책초에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의중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입헌 추진과 실패를 볼게요. 자, 청조가 신정을 추진하고 있던 중 너을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승리했다. 자, 이 너을 전쟁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시아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일본이 이겼다니. 우리가 이제 서양 열강대인데 옛날 두들겨 맞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동양이라고 했던 동양에 분류했던 아시아 국가인데 이 나라가 이제 러시아를 깨부신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왜 일본이 이길 수 있었냐? 그것은 러시아가 전제 군주제에 반해서 일본은 입헌 군주였기 때문에 이겼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소국의 일본이 서구 열강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를 이긴 것은 일본이 입헌 군주국이고 러시아의 전제 군주이기 때문에 본 중국의 관리나 신사층은 입헌국으로서 정치 개혁을 주장한 입헌 운동을 펼쳤다. 자, 그래서 이들도 이제 청조 이대 주장 어느 정도 받아들여 신정에서 빠져 있는 입헌을 준비하게 됐다. 청조 입장 올 때도 러시아가 깨진 게 상당히 그 당시 충격이 컸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전제군주고 일본이 입헌군주에 이긴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고 청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입헌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약간 일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국의 입헌주의가 아니죠. 예, 프로이센 입헌주의야. 그러니까 프로이센 입헌주의 보니까 괜찮네. 그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청나라도. 자, 근데 이제 그 신사층의 생각은 청조가 좀 달랐죠. 청조는 어떻게 하든 이제 입헌이라도 중앙집권이었는데 신사층은 이걸 통해서 뭐냐면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 어떤 그 신사들이 그 자기 지역의 토착세들 아니에요. 토호들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역 내 토 자율성을 또 극대화시킨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요때만 보였던 게 아니에요. 명나라 때까지 쭉 보면 그 독립운동이나 복사운동 보면 이런 이제 그 중앙의 이제 이런 정치에 대해서 반대해서 분권공출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또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사층의 입헌 주장의 저면에는 정통적 왕조 측의 중앙집권적 지향에 대해서 신사층의 지방분권 지향의 입장에서 논의해온 지방자치권이 깔려있다. 그런 것들이 명나라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입헌군주제의 이름으로 근대식 어떤 문법과 합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사층이 지방자치에 참여해 그들의 정치 참여 범위를 확대할 의도가 전제됐다. 이를테면 이 입헌파 신사들 입헌 주장은 지방분권적 지형성과 신사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오래된 염원에 불춘된 건데 청조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포일세는 그런 입헌군주의 생각하고 중앙집권적 톱다운 방식을 원했던 거야. 버튼업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조의 신정이 입헌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입헌을 요구하는 여론은 최초에 형성된 것은 이제 무술년 전면으로 일본으로 도망갔던抗의 양계차 같은 봉황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봉황파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활동하게 됐는데 왜 일본에 많이 갔냐면 여기는 뭐 봉황파도 있고 형용파도 많아요. 그 원래 그 형용파가 이제 온실이 됐던 곳이 일본 유학생들이었거든요. 일본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이제 중국인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기는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많이 건너왔어. 또 같은 이제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게 또 통하는 게 많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안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또 이제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가 혁명파, 하나가 보황파. 이렇게 대립을 했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혁명파의 기간제가 뭐냐면 민보잖아요. 민보고, 그다음 보황파의 이제 그 기간제 신민총부인데, 민보와 신민총부 사이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황파는 소수고 혁명파가 이제 다수죠. 예. 자, 하여튼 이 보황파를 중심으로 여론 형성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청약 3년에 양계초는 청주의 입헌을 준비하도록 권고했고 그는 처음에는 입헌을 준비하기 위한 가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청주가 입헌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단체 조직, 선전 및 국내 입헌단체와 영대 등을 신속한 입헌 정치를 추구했다. 자, 국내에서는 일부 개혁적인 신사, 관리들이 개별적으로 입헌을 주장하다가 널 전쟁 후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해 중국 각지의 입헌을 고취하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그래서 원세계 등 유력한 관리들은 청주의 입헌을 권유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주가 그 예비 위의격의 이제 성격을 이제 둔 입헌기관, 물론 완전한 이제 의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제 예비 의회 정도 되는 기관을 만들었죠. 이게 자위국인데 자위국은 지방의회 비슷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정호는 중앙의회 비슷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설하자 이 입헌파 신사는 이들 기관으로 이제 결속했죠. 일종의 구심점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사층이 입헌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지방자치도적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체를 보장받기 위한 거다. 자, 자위국은 지방의회, 자정원은 중앙의회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서구식 입헌체제에서 같이 의회 권한 없이 행정대구 당국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우리가 이제 입법기구 예비라고 갖다 붙인 거는 확실하게 이제 거기 안에 입헌기구,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 권한이나 예산을 통과할 권한이 없고
그냥 뭐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예비라고 제가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기능은 자문기구에 불과해요. 예, 자문기구.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렇죠. 자문기구에 불과했지만 그 나름대로 이 신사층을 결집시킨 구심점 역할을 했고 앞에서 이 신사층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요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 자료를 보장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식적인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의회를 이제 만들려고 또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자해국 의원들은 국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조직적으로 펴나갔다. 자정원과 일부 관리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국회를 즉시 소집하자고 했으나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입헌 준비 기간을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책임 내각을 즉각 조직하겠다고 약속한 뒤 더 이상 청원운동을 불허한다는 방식을 세워 그 당시 청원 대표를 수도 쫓아냈다. 자, 그래서 요 청원운동 의회를 만드는 그 청원운동이었는데 의회는 안 되고 그 뭐면 그 헌법문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또 반발이 크고 그 갈등이 심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잠깐 이제 이게 중간에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 관련된 내용은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거 뒤에다 있는 거 같이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 청주의 천원 탄압에 의해 일부가 심한 불만을 느낀 상황에서 1911년 봄에 발표한 책임 내각의 명단에는 만주yok 귀족이 다수인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 당시 입헌운동의 전개원 이제 신사층의 한면을 샀고 입헌운동 과정에서 청주의 한면을 느낀 이들 신사층은 철도 이권을 중시한 이권 해소 운동에서 청주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신사층은 철도 이권 해소 운동을 펼쳤어요. 그 당시 이제 강산 채굴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들이 서역 열강대에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이제 뭐 강산채굴권이나 철도 부설권 같은 경우에도 부설권만 얻었지, 실제 철도를 뭐냐면 놓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서양 열강들이 부설권만 갖고 있고, 철도를 이제 뭐냐면 놓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신사트는 돈을 모아가지고 지방에 자금을 모아가지고 철도 부설권을 사들여서 자기 스스로 이제 민간 철도를 만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신사층이 자기 돈 외에도 그 밑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이제 영향 안 있는 농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뭐 강제적이든 자발적인 해당 갖고 얘네들 끌어다가 또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철도 부설권을 매입해갖고 거기에서 얻은 이제 민간 철도 이익을 이제 신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나눠주겠다 또 하는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는 반은 강제적 있지만 이제 나눠줄 때는 돈을 너네들 지분할 만큼 투자할 만큼 또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신사층하고 일반 민중들 간에 뭐예요? 강력하게 경제적 이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청조가 뒤에 있지만 철도 국유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신사층도 뭐냐면 그 손해지만 요게 자발적인 반강제를 해가지고 돈을 투자했던 일반 민중들도 이게 수익이 나면 이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수익도 나기 전에 이미 철도 국유화를 하겠다니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교는 1905년에 입헌파 신사와 유럽 관리된 입헌 요구에 부응해 입헌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각국의 현적을 고찰하기 위해서 5명의 대신을 유럽 등지에 파견을 했고 1906년 7월에 귀국한 이제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 입헌을 준비하기로 선언했다. 자, 요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요거 잠깐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오대신 춘향 고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요거는 요게도 간단하게만 설명돼 있는데 요게 이제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뭐냐면 만들기 전에 이토를 비롯한 사람들이 유럽 각지에 가서 이제 뭐냐면 헌법 같은 걸 알아오는 조사 과정을 했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해. 그래갖고 이제 딱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제 좋게 보는 헌법이 당연히 프로이센 헌법이죠.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내용을 조사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볼게요.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들은 이제 파견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흥정헌법 대강을 이제 했는데 이 흥정헌법 대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헌법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민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이제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 어디까지 읽었나? 뒤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조는 1905년 입헌파 신사와 유역 관리대 입헌 요구에 부응해서 입헌에 이제 그를 추진하게 되었고 잠깐만요. 우선 각국의 현정을 고착해서 5명의 대신을 일본 유럽에 등지에 파견했다. 그래서 1906년 7월 귀국한 제 대신들의 건의를 이제 뭐냐면 따라서 입헌 추진을 준비하겠다 선포했다. 청주는 이번에 추진하되 중앙집권을 그 강화 목표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지방 신사층 애들하고 생각이 다르죠. 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이는 신정 이래 일관된 방침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이제 입헌 준비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항한 간제 개혁에서 지방의 권한이 약화시키고 군사 재정 면에서 중앙 집권을 도모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펜슬 잠깐 바뀔게요. 예. 자, 1907년에 발표된 헌법 대강 내용도 황제의 신성 불가침을 규정해 헌법을 통해 군주의 대권을 보장하는 데 의도했다. 이게 이제 흥정헌법 대강인데 이 흥정헌법 대강 내용이 이제 뭐 동아시아 교과서나 이런 데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 때 물론 이제 좀 앞시기지만 흥정헌법 대에 메이지 헌법도 있었고 대한국 국제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이나 메이지 헌법이나 대한국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제권을 강화시키고 포위세 흥정헌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맞아 이 흥정헌법 대검은 정신헌법이 아니라 예비야. 민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도기를 둬갖고 뭐냐면 법을 이제 헌법을 만들기 전에 가도기를 둬서 이제 예비 헌법을 공포한 거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뭐냐면 정신헌법과 의회를 만들겠다. 근데 그 일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다고 이제 갈등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정헌법 대강은 여기는 그냥 흥정헌법 대강 관련된 내용만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볼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찾아봤어요.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흥정헌법 대강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화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의 메이지 헌법, 그러니까 독일의 흥정헌법이죠. 모델로 해서 반판 중국 최초의 헌법 초안인데 입헌 군주를 포방했으나 실제 내용 황제권을 절대시킨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편 내용에는 군산대권, 예, 군주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2편에는 신민의 권리의 의무인데 메이진 유신도 이 시민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청안권을 강화시킨 게 주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마 이걸 이제 본따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대한국 국제잖아요. 대한국 국제는 시민의 권리가 없어. 근데 비슷비슷한데 군산대권만 있죠. 황제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뭐 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군산대권을 보면 뭐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의 통치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기 영원히 만세기란 말을 흥정헌법이라든지 아니 여기 대한국제라든지 흥정헌법 대강이라든지 메이지 유신의 공통지도가 아마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만세일기라는 거는 오래됐다라는 뜻이야. 예, 오래됐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수 없는 그 영역이다. 오래됐고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누구나 건들 수 없는 어떤 정통적인 거고 절대적인 그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 황제의 권한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시민의 법률에 부합되는 법령에 부합되는 자는 문관, 무관, 위원이 될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국회를 이제 만들 생각은 있었나 봐. 뭐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언론, 저자, 출판, 결사에 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런 권한들이 우리가 생각할 서양식의 어떤 그 권한들이 아니에요. 요 앞에 있는 이제 군산 대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권한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법률의 법인에 법률에 의지 않고는 난 전제 조건 있잖아요. 예, 요게 생략돼 있기 때문에 없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도 또 비슷해. 왜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도 항제권 권한을 쭉 나열돼 있고 거기에 신민의 권리를 쭉 나열되는데 신민의 권리를 나열된 이유가 뭐냐면 외부의 서양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헌법을 만들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너희들 같은 근대 국가라는 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청나라도.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뭐냐면 대한민국 국제는 그 내용조차도 없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청주의 입헌 선언은 국내 이제 그 입헌 어디까지 했어? 여기 밑에 위에까지 있네요. 자, 헌법대강의 뒤에도 1908년부터 9년간 준비기간 동안 매년 준비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 재정정리, 각종 법의 제정, 재판소 설립 등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에 따라서 1909년 성단의 예비적 지방의역인 자의국이 개설되었고, 다음에 자정원이 이제 소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순서가 제가 약간 착각한 것 같은데, 어, 자의국 자정원 내용이 요 관련된 내용이 요게 뒤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딱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쭉 읽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잘못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앞부분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먼저 한 다음에 불만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불만을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헌법대강을 하고 그 헌법대강에 이제 입각해갖고 자의국 자정원을 만들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부분이 연결된 것 같아요. 지금 읽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주의 입헌선언은 국내의 입헌론자들에게 확률 피해 부강한 근대국가를 이룩할 방치를 받아줬다. 자, 입헌을 통해 혁명 저지가 가능해 보이고 자신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기대를 가진 입헌파 신사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입헌파 신사들이 혁명을 통해서 청주를 뒤엎자 그런 생각 없었어요. 체제 내의 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방 내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죠. 또 목소리를 내고 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되니까 하겠다고 해놓고는 너무 예비 기간이 뭐냐면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앙집권 선거에 강한 헌법대응 내용과 9년의 준비 기간에 대한 반발로 국회 청원운동을 이제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청조의 입헌 추진에 대한 회의감을 이제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 청원운동 관련된 내용이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 앞부분을 좀 앞에 넣고 뒷부분을 여기다 뒤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요 뒷부분하고 그 앞부분이 서로 연결되면서 중간 부분을 앞부분 넣어야 되는데 중간 부분은 뒷부분 뒤에 넣고 그 끊어놨어. 그러니까 맥락을 중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중간이 원래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요 중간 사이에 껴놓고 중간 여기다 밑에 넣고 시간적 흐름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게 하나의 흐름이고 그 뒤에 이제 요게 여기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예. 흐름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지금. 예. 자, 청조의 입헌 추진은 근대 중국의 여러 가지 개혁 논의의 마지막 기결점이었으며 또한 집권 당국에 의해서 실천에 옮겨진 유일한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헌 추진 도중에 공화혁명이 일어나 청조가 망하면서 입헌을 통한 개혁운동도 실패에 돌아갔다. 자, 입헌운동 중심적인 개혁 추진 세력 또는 영도의 부재 또는 재정난 및 그에 따른 농민적 반입법적 요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자체가 이제 뭐냐면 세금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사층이 이제 그걸 뭐냐면 영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신사층들은 입헌을 주장했지만
그 농민들이 폭동이 나니까 또 농민편을 보면서 그 영도하는 그 역할을 해요. 좀 이중적이죠. 그래서 개혁지향적인 이제 개방된 분위기에서 혁명력이 수용되기 이른 점 등등 다양한 요인에서 실패했다. 뭐 등등. 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청조가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에 입헌 추진을 통한 중앙 집권화 유도가 강력하게 부딪혔던 것이다. 특히 서태후 사후에 이제 실권을 잠깐 순친왕, 그래서 이제 이 순친왕은 이제 그 당시 부위 있죠. 마지막 이제 어린 그 부위의 그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 그 순친왕을 중심으로 해서 친기내가 그러니까 만주족과 몽골족 그러니까 한족을 이제 제외하고 그 만주족과 몽골족 내각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만주족이 다수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너무 심했던 거죠. 이 순친왕 내각은. 예. 자, 하여튼 그 순친왕이 친기내각을 만들고 소수 만주족 지배층을 중심한 중앙집권 정책을 입헌 집요하게 추진했다. 자, 이는 태평천국 이래에 이제 증가되었던 입헌운동을 절정을 당한 지방공격권에 정면에 맞선 것이었다. 결국에는 이제 청조로부터 독립이라는 형태로 공화혁명이 진행되고 가고 입헌파 신사가 이에 적극 동참으로써 근대 마지막 개혁운동이 역시 파탄에 귀결되었다. 개혁운동은 역시 파탄으로 귀결되었다.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항해 중에 있는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건너뛰어서 이 교환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이제 먼저 읽었죠. 그 강서신조 건너뛴다 교환 위화당 운동 읽었죠. 읽고 나서 다시 이제 위화당 운동을 강서신조 도와서 다시 읽고 나서요.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여기 혁명운동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